안녕하세요. 정민소프트 개발팀입니다.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글 API 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은 크롬이라는 그 웹브라우저를 만든 회사고요. IT 기술 회사고요. 이 구글에서 API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API 서비스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도메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cloud.google.com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 4세대 개발 제품 개발 더 나은 소프트웨어로 더욱 빠르게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콘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콘솔로 이동이라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열리게 됩니다. 쇼핑몰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구글 이제 번역키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 및 리소스 관리, 여기에 이제 석3자 이렇게 1, 2, 3 한자로 쓰게 되면 석3자라고 하잖아요. 석3자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API 및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요. 이제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API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면요. API 및 서비스라는 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구글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제 API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이제 글월 문자라고 하나요? 이 한자가 이제 A로 바뀌는 이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API라고 해서 번역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용을 누르시게 되면 이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제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결제 활성 계정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제 계정 관리로 들어가서 결제 계정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결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이곳으로 오셔가지고요. 대시보드라는 것을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처음 보는 것들이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자꾸 보시다 보면요. 엑셀도 그렇고 저희 코스모스도 그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그러고요. 눈에 점점 익어지게 됩니다. 직접 하나씩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방법이 가장 잘 먹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거든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계속 하다 보면요. 점차 잘 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잘 쓰게 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API 서비스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저것 클릭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 사용 설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활성 계정이 없죠. 그래서 결제 계정 관리에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결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느 것을 누르면 될까요? 바로 계정 만들기라는 곳에서 눌러보시면 되겠는데요. 내 결제 계정이 뭐 마스터카드예요. 그러면 마스터카드 뭐 끝번호가 1, 2, 3, 4다. 통화는 뭐 미국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걸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쭉 찾아보시면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죠. 계속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창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놓고 업태 놓고 이렇게 하시는 대로 쭉 저장을 하시다 보면요. 결제 계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카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제 계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용자 인정 정보 같은 게 있죠. 여기에서 사용자 인정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사용자 인정 정보 만들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사용자 인정 정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인정 정보 만들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API 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키 제한을 하는 것은 이 키가
너무 쉽게 사용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건데요. 제한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API 키가 노출이 안 되도록 주의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 API 키를 살짝 가려놓긴 했는데요. 이 API 키를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API 키가 있고요. 이것은 API 키를 복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눌러봤는데요. 라이브러리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API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먼저 이제 여기 석삼이라는 요거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PI 대시보드 라이브러리, 아까 전에 제가 키를 받았던 곳은 바로 사용자 인정 정보입니다. 사용자 인정 정보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하나 나오고 사용자 인정 정보 만들기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API 키를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API 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시보드에서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결제 계정 연결하셔가지고 키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My First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활성 계정이 없는데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요. 뭐 어떻게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프로젝트 코스모스를 만들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되고요. 제가 결제 계정을 안 넣어가지고 결제 계정을 넣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결제 계정을 아까 전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쪽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석삼이라는 요거를 이제 누르셔가지고요. 이쪽 부분을 계속 살펴보시면 점차 눈에 익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사용자 인정 정보 만들기라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 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조해서 구글 번역키를 발급 받으셔 가지고요. 이것을 저희 코스모스에서 기타 기능에 가셔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번역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번역 정보 관리라는 곳에서 이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번역 테스트라는 곳에서 키 세팅을 누르신 다음에 번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인 키가 발급됐을 때는 여기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번역 원본이 헬로우고 그것을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나오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번역이 필요한 언어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번역과 치안의 차이점은요. 번역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실 때는 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환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영어로 된 나이키를 한글로 된 나이키로 바꾸고 싶으실 때 소비자분들께서 나이키라는 것을 영어로 잘 검색하시지 않으시고 한글로 나이키 자켓, 나이키 상의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검색어로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번역이 아니라 주로 치안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은 의미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리고 구글 번역하고요, 파파고 번역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파파고 번역은 네이버가 만든 번역 API입니다. 그런데 이 파파고 번역이 좋긴 하지만 한글과 영어가 섞여가 있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요즘은 주로 이제 구글 번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 API 비용은 100만 글자당 2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프라이싱 정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구글 번역이 파파고 번역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상품을 예를 들어서 수십만 개를 한 달에 올린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요 구글 번역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이렇게 로그를 보셔야 됩니다. 구글 번역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상품을 많이 올리시다 보면 이런 비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중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들을 한꺼번에 신제품을 많이 올리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번역하는 정보들은요 상품명하고요 상품 설명, 옵션명,
제조사와 원산지도 번역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는 상품명과 상품 설명 그리고 색상만 번역하고 싶다. 사이즈는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T가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가 미래의 기술로 이제 각광받게 되실 텐데요.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